여러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 그 중에 한 사람인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예, 또 경제 정책은 어떨까요? 지금 세간의 제일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지, 여기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 어째 보면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180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 폭탄 없애고 종부세 없앤다는 거죠. 1주택자 양도세 면제하겠다.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세금 폭탄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 예, 1주택자 양도세는 아예 면제하는 게 낫다. 아니면 대폭 할인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의 세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집을 살 때도 취득세. 예, 이게 작년 7월 10일부터는 8에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0.6에서 3.2에서 말입니다. 1.2에서 6%까지 2배 폭등했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이거는요 적게는 두 채일 경우에 72%까지 72.5죠. 71.5%죠. 예,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채일 경우에는 82.5%예요. 엄청난 세금입니다. 엄청난 세금. 예,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종부세 없애자. 예, 1주택자 양도세 면제하겠다.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물론 공약이 이게 사전검증이 됐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거냐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종부세 폐지. 당장 이야기하니까 지금 종부세가 세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세수 뭘로 메울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죠. 예, 그런 생각부터 들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활성화시키면 된다. 예,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또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면 다른 데서 그만큼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다르다. 이게 세금만 이렇게 왕창 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예. 그렇지만 세수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문제고요. 예. 국민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그만큼 세금이 많았다는 얘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엄청 걷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만큼 세수에 대한 부담도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져보면 종부세를 없앤다. 여기는 세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죠. 세금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가렴주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가렴주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세금이 폭탄 수준이었으니까 이거를 이만큼 줄이겠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래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죠. 지금 용적률을요 재건축할 때 부과하는 정도가 145% 선인가요? 평균으로 하면 145%입니다. 145%. 그러면 1500%면 2배죠. 아니 10배죠. 10배. 예.
저는 이것을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강남에 재건축하는 거 100층, 200층 올리게 해라. 예. 나중에 100층, 200층 돼서 20년, 30년 후에 그게 어떡할 거냐. 설렁아 되더라도 해줘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많이 해서 서울에다가 쉽게 말하면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게다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파격적이죠. 파격적입니다. 예,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파격적인 경제 대개혁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상대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거기는 종부세 재검토, 양도세율 인하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 쪽도 이게 재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확한 수치를 저는 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율 인하도 인하를 그냥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선명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홍준표의 부동산은요. 시장에 맞는 공급을 우선한다. 여기에 중심에 맞춰져 있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려진다 하는 것을 깎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홍준표의 어떤 부동산 경제 대개혁 정책은요. 핵심이 규제악법 폐기하겠다. 규제악법 폐기하겠다. 중대재해법, 집단소송법 폐지 보완하겠다. 쉽지 않죠. 국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쉽게 폐지할 수 있고 또 재건축이나 부동산법 다 할 수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하겠다.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입니다. 여기에 준조세까지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30%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하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국민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세금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주식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진짜 나빠요. 외국인들의 어떤 전용물 외국인들이 맨날 주식 하락에다 걸어놓고 말입니다. 자기네들 주식 막 팔아. 그럼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로 돈 벌고 주식 팔아서 돈 벌고 이런다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은요.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과열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것만 계속 있으면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막 사대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시장을 보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막 욕할 겁니다. 공매도 폐지해야지 외국인들만 좋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그거보다는요. 시장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조화가. 옛날에 셀트리온의 서정주 회장이었나요? 뭐 공매도 때문에 회사 못 해먹겠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까지 하고 난리를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폐기가 안 됐고요. 이게 폐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만 폐기하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지금 부동산 정책, 여기에 경제 대개혁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옳은 방향이다. 그래야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약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을 넘게 거지 공영 여당으로 앉아 있는 한 이게 개혁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밀어붙인다 그러더라도요. 이게 소수를 가지고 이게 입법을 다 시키고 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역량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홍준표 의원의 경제 대개혁 공약 지켜보면서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어떤 경제 정책을 쓸지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이라면 칭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할 겁니다. 논쟁을 하면 그때는 경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어느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되는지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